네, 새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고요. 정책 기대감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모이게 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자금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혹시 그 주인공 유통 화장품이 될까?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에 나와주셨고 3달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많은 일이 있었고 네. 그때 주신 탑픽의 움직임도 너무 좋아서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장 너무 예쁘게 해주고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컨셉 궁금하네요. 쌤, 요새 또 입술이 약간 물 먹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뭐 그게 유행이라고 해서 물 먹은 네. 듯한. 네, 그래서 뭐 올리브영 세일을 받아서 제가 또 틴트를 여러 개 쟁여봤는데 네. 오늘 그걸 게시하는 날인데 또 이렇게 반가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고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네. 물 먹은 듯한 네. 이 뷰티 컨셉까지 이야기를 주셨어요. 진심을 다해서 항상 리포트를 내주시는데 네. 최근에도 옳다쿠나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그 키워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제목이었고요. 일단 정책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제 추경 이제 푼다. 소비 촉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TF까지 꾸려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수 부양책, 이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일단 과거의 저희 모습들을 보시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보통 허니문 효과로 이제 유통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지금 작년 지표를 보시면 2024년에 소매 판매액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0.1% 감소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액 지수로 봤을 때에도 거의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 그래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가장 큰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내수 부양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이제 뭐 보시면은 경제부총리 후보가 지목되기도 이전인데 벌써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경제 회생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 2, 3년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오면서 유통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좀 단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다.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면세점이라든지 이제 연관돼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소비가 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가 진짜 살아나질 못했었잖아요. 네. 아까 올리브영 세일 중이라 이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 지갑을 어디에서 여느냐가 유통 혹은 우리 소비주의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요즘 사람들 어디에 많이 쓰던가요? 일단은 완전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봤던 키워드가 뭐 양극화 소비 그리고 합리적 소비였는데 이게 더 좀 심화가 돼서 요새는 극단적으로 좀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다이소가 1,000원짜리 팔아서 작년에 거의 4조 원 가까운 매출액을 올렸는데, 근데 동시에 뭐 최근 명품 보석 브랜드들이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화점에서 그쪽 카테고리 신장이 막 20~30%씩 나오고 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뭐 LVMH 와치앤주얼리라고 이제 보석 쪽하고 시계 쪽 담당하는 이제 법인의 매출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성장했고, 불가리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명품이잖아요. 네, 그쪽은? 명품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약간 가방이나 이런 쪽 자파 쪽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또 시계 보석 쪽으로 좀 이동을 한 상황이어서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SNS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인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비들, 예를 들어서 전시회.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전시를, 그러니까 영화는 저희가 사진을 못 찍잖아요. 이런 거를 그렇죠, 봤다라고. 그렇죠. 근데 전시회는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나의 취향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비들, 그리고 또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체험이나 경험 같은 걸 좀 중시하고 있어서 최근에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워낙에 이제 활황인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뭐 취향 기반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소비, 굉장히 이제 획일화된 제품이 아니고, 그리고 대중적인 제품들이 아니고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굉장히 좀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향후에 10년 봤을 때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극단적 소비, 취향 소비, 맞춤형 소비, 지금의 키워드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통해 돈을 풉니다. 네네.
어디로 흘러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백화점은 지금 굉장히 뭐 모든 키워드에 부합을 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주머니에 뭐 돈이 늘어났을 때 된장찌개를 하루에 3끼 먹던 걸 5끼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쵸. 이제 백화점에 가서 좋은 가방도 사고 또 옷도 뭐 예전에 SPA 샀다면은 이제는 조금 좋은 것도 사보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백화점이 이제 면세점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중국인 입국자가 뭐 3분기부터는 또 이제 단체 관광객분들 임시로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둔화됐던 매출액이 그래도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할인점 같은 경우가 뭐 경쟁이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구간에 올해 뭐 안타깝게도 들어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더불어서 작년까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단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업부들, 예를 들어서 할인점, 뭐 슈퍼, 그다음에 창고형 할인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매입하던 거를 네. 다 통합해서 한 번에 소싱하는, 그러니까 같은 상품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에는 또 보전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소비주들이 바닥을 치고 이 구간에서 다 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완전히 좀 체질 개선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렇죠. 이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서 지형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하반기에 그리고 유통 섹터는 의외로 따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리포트에 담으셨거든요. 네. 지형 변화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롱테일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반적인 제품을 사는 구간에서는 쿠팡이랑 네이버가 시장을 이미 양분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들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뭐 중국 업체가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버티컬 쪽을 보시면은 지난 2, 3년간 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업체들이. 그래서 예. 이커머스 쪽도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종료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맞이한 게 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올해 커머스 쪽을 많이 강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앱이 3월에 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2일 그저께부터죠, 새롭게 판매 수수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단에서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저희가 커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른 이제 의견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더불어서 컬리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 때 처음으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신선식품 이제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도 경쟁이 예전 대비는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맞이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에 2자릿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화장품 브랜드 굉장히 범람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만 해도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가 100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8,500개로 거의 8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패션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진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탭도 확대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좀 흡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서 올리브영이 인디 브랜드 흡수하면서 같이 성장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패션 버티컬들도 이제 그쪽을 흡수하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올해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반기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럼 유통주 탑픽 누군가요? 유통주 탑픽은 저희 신세계 이마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차선호주는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이미 좀 홈플러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좋을 분위기가 남아있다. 네, 사실 1, 2분기는 좀 실적 모멘텀이 보통 유통업체들이 약해요. 왜냐면 2분기가 특히 재산세 납부하는 시즌이어서 항상 어닝이 좀 얇거든요. 근데 예. 하반기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성수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추석도 있고 연말 시즌이 있고 쇼핑 시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신정부가 돈까지 푼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지금 체제 개선도 완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효과는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의 올, 다, 쿠. 여기서 마지막이 쿠팡이었고 네. 올, 다가 올리브영 다이소. 네. 이 뷰티를 이끌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네. 계속적으로 화장품 인기, 그러니까 일부 수출 때문에 올라온 건데 내수로 쏠리게 되면 여기서 좀 자금 좀 시들하지 않을까, 이런 이 예상이 있던데요.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은 올리브영 다이소 말고는 다른 업체들이 기존의 H&B 스토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올리브영 비슷한 포맷을 하고 있다가
다들 좀 어려워서 접었고요. 그리고 뭐 또 종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업체는 이름을 바꿨다가 약간은 어색한 이름 때문에 또 사업이 없어졌고 막 이런 식으로 됐다 보니까 지금 이 인디 브랜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은 올리브영 다이소밖에 없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분들이 쇼핑에서 하러 오실 때 면세점의 지위를 이제는 올리브영 다이소가 물려받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 내수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그런 아웃바운드 수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요도 그렇고 지금 둘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화장품 시장 쪽에서는 생각보다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온라인 쪽이 오프라인 대비 성장세가 좋거든요. 리오프닝 네. 다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올리브영 다음으로 뭔가 온라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컬리라든지 무신사 뷰티 그리고 뭐 쿠팡 이런 업체들이 좀 다들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토픽 네. 듣겠습니다. 변함 없으세요? 타피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이후로도 20% 이상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어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 버프 받고 더 갈까요?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이고 그리고 1분기 화장품 업체들 실적을 보시면 생각 대비해서 예상 대비 지금 중국 쪽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에서 신세계 이마트 화장품 탑픽 변함없이 코스맥스 추가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화장품 유통 옳다쿠나 섹터 자세하게 들어봤네요.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